자, 정부의 대책 없이 내놓고 보자는 정책 기조와 논란이 되면 정말 하루 만에 수습하겠다고 이 막 오락가락하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나라의 이 미래가 정말 더욱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망망대해 한복판에 있는 듯한 그러한 두려움이 들 정도지 않습니까? 이번에 논란이 된 또 소식이 뭐냐면 윤석열 정부가 그 고령자의 조건부 운전면허에 대한 도입을 검토했다 뭐 이러다가 지금 하루 만에 급히 수습을 했죠. 국토교통부랑 경찰청에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이 바로 문제의 정책인데, 고령자 이동권은 뭐 보장을 해야겠지만 보행자가 약간 더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서 고령자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하겠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근데 반발이 상당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고령화 시대에 당면해 있는 상황에서 이 노년층의 생존권을 부당히 침해하고 있는 것, 아니 택시라든가 화물차 종사자의 대부분이 고령 운전자인 점에서도 이거 생계대책 하나 없는 점이라든가, 대중교통이 하나도 없는 시골에서 노인들 도대체 어떻게 다니라고 그러는 거냐,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제한이지 않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분노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니까 경찰청 측에서 특정 연령층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다, 의료적, 객관적 그런 운전 능력을 평가한 뒤에 신체나 인지 능력에 어떤 저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다지만, 그럴 거면 발표 단계에서부터 이미 그런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죠. 그런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정교하지 못한 정책적 허점을 드러내면서 이 뒤늦은 변명에 더 큰 분노만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죠. 물론 왜 이런 정책이 나왔는지는 압니다. 해외에서 고령자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과 갱신 자격에 대한 강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올라타려고 하는 심산인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 사례가 있어요. 뭐 미국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70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서 뭐 운전면허 재심사라든가 의료진단에 따른 주행능력 평가도 하고요, 지역 주행시험을 통해서 거주지 내에 그 인근에서만 운전할 수 있도록 제한된 지역 면허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리노이주 같은 경우도 75세 이상은 4년마다 갱신을 하게 하고, 81세부터 86세 사이는 이제 2년마다, 또 그 이상은 매년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죠. 일본의 경우도 뭐 70세 이상은 강습을 받게 하고, 75세 이상은 뭐 인지기능 검사라든가 운전 기능 검사도 하는 데다가, 뭐 22년에는 뭐 비상제동 장치가 탑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운전하지 못하게 한다, 뭐 이런 한정 면허도 또 신설이 되었다라고 하죠. 호주에서는 75세 이상이 매년 갱신을 하게 한다라고 하고, 뉴질랜드도 75세 이상부터 2년 주기로 갱신을 하게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라고 해서 이런 제한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10년 주기의 갱신이 6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에는 5년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70세 이상이 되게 되면 3년으로 줄어드는 점을 보게 되면 뭐 디테일성은 좀 부족할지언정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많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또 문제는 뭡니까? 노령 인구가 급증하면 물론이고, 수도권을 조금만 이렇게 벗어나도 차 없이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이 교통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지역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뒷전에 두고 면허부터 제한을 걸겠다라고 하면 어르신들의 생존권은 도대체 누가 보장합니까? 그러니까 연구라도 충분히 좀 해보고, 공청회도 열어서 이 시민사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도 하고, 그리고 면허 제한에 따른 노년층의 어떤 생존권에 대한 대책 마련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도 정책 내놓고 논란이 되니까 뭐 뒤늦게 공청회 할 생각이었다 뭐 이런 얘기, 이런 헛소리라고 느껴지죠. 누가 정부 정책에 대한 적절성을 신뢰하겠습니까? 게다가 경찰청이 어제 일자까지 해서 갱신했던 2023년부터 집계된 서울시의 그 가해운전자 연령대별 교통사고 현황 기록들을 좀 살펴봤어요. 근데 대략 33,800여 건 중에서요, 21세부터 30세까지는 한 4,000여 건 정도로 집계되고요, 31세부터 40세에서는 한 5,200여 건, 41세부터 50세까지는 5,500여 건입니다. 그리고 51세부터 60세까지 7,200여 건이긴 한데, 그런데 또 이제 61세부터 64세까지 그 절반까지는 또 3,300여 건으로 집계가 되죠. 61세부터 64세까지나 그럼 70세까지 보면 어떻게 되냐, 뭐 그것까지는 통계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단순히 그냥 수학적으로 2배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6,600여 건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해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뭐 압도적으로 차이가 난다,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2021년 기준으로 해서 교통사고의 연령별 통계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연령별로 따지면 51세부터 60세 사이에서의 어떤 사고 건수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조금은 더 많지만,
근데 저는 이게 노년층의 신체적 한계도 간과할 수는 없다라고는 하지만 운전에 있어서의 어떤 인지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운전을 하면서 간과하고 있는 그 안전 불감증 문제가 사고의 비중을 더 높이고 있는 게 크지 않을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보 운전보다 운전 이제 좀 되는데? 운전 좀 할 줄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자만하는 사람들이 경계심이 풀어져가지고 사고를 낸다라고 하죠. 즉 이게 노령 인구에만 타겟팅을 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면허 자격의 취득이 아닌, 그러니까 면허 자격 유지 조건을 전반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 모든 연령층에 대해서 이걸 강화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문제가 아닐까요? 이 안전불감증에 대한 부분들을 덜어낼 수 있게끔 끊임없이 안전 캠페인을 하고,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이 면허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것을 전 연령층에 있어서 강화를 한다라고 하면 전반적인 연령대에서의 사고율이 좀 더 낮춰질 수 있는 효과가 있겠죠. 그 밖에 여러 교통사고 비중이 좀 큰 분야에 있어서의 안전대책 마련도 이런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책이 전 개인적으로는 좀 상당히 좀 탁상공론화 되었던, 그리고 전형적인 어떤 노인 홀대론 정책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적절치 못한 정책이었다. 전 연령층에 대한 이 면허 유지에 대한 것을 강화하는 것이 먼저다, 그렇게 봅니다. 늘상 국민의힘이든 정부든 요즘 이 시기에 들어서서 더욱이 이 노인 홀대론에 집중하고 있는 굉장히 패륜적 정책 기조를 계속 끌고 가는 것 같다라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의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